수년간 효과 없던 약물 치료, 계속되는 좌절, 무기력 그리고 체념. 그 모든 걸 멈추게 만든 건 놀랍게도 매일 단 90초 손끝으로 하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몸이 일주일 만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고, 수면,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잊고 지냈던 그 반응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기구나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그 한 지점이었죠. 놀라운 건 이 자극이 단순한 혈류 흐름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연결, 그 시작이 이제 밝혀집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50대 이후 많은 남성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건 결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로서 수많은 사례를 보아온 저는 이 변화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강직도가 낮아지고 어떤 날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졌다면, 이미 여러 약물이나 치료법을 시도하셨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이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약물도 수술도 값비싼 기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단 몇 분간 두 손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반응의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 90초 만에 모든 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계와 혈류 흐름, 감정 상태를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자극법은 몸의 생리 리듬을 깨우고 다시 조화롭게 정돈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년간 환자분들께 안내해왔고, 그중 일부는 약 없이도 다시금 활력을 되찾은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기적이라 불릴 만한 무언가는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의 답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몸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능력을 언제, 어떻게 깨어나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만을 문제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호르몬, 신경 전달, 혈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상태가 함께 작용합니다. 발기라는 반응은 단순한 성적 자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신경계와 혈관계, 내분비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 반응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몸이 이완된 녹색 모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신체는 방어적 상태로 남게 되고 반응은 쉽게 꺼져버리게 됩니다. 스트레스, 긴장, 불안. 이 세 가지는 부교감 신경계를 억누르고 결국 성반응 전체를 저해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신체에는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자극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지점들을 활용해왔고,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도 이 부위에 대한 생리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지압법은 그 중에서도 신경계 안정과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물이나 호르몬 요법처럼 빠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압은 신체의 리듬을 어지럽히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며 부작용의 위험이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경계가 경직되어 있고 말초 혈류가 막혀 있는 상태라면 그 어떤 호르몬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인 신경계를 부드럽게 깨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신경계는 마음과 몸의 반응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이 연결을 어떻게 다시 깨워내느냐가 회복의 관건이 됩니다. 다행히도 저는 임상 현장에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지점은 몸의 상부가 아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완화시키며 친밀한 순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발바닥, 엄지발가락 아래에 둥글고 말랑한 부위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용천혈 K1이라 부르며 신장 경락이 시작되는 자리이자 생명 에너지의 뿌리로 간주해왔습니다. 이름은 다소 시적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는 것은 신체 흥분 반응의 기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부위를 하루에 한 번 양쪽 발바닥 각각 약 30초씩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신호를 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65세의 이정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기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심장이 요동쳐서 몸의 흐름을 놓쳐버린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 습관처럼 용천혈을 가볍게 두드려 보시라고 조언드렸고 몇 주 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다시 몸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감각을 줬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돌았는데 지금은 숨이 깊어지고 잠도 편해졌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며 저는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들을 떠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걱정, 책임, 반복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은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결국 우리가 자신을 잊게 만듭니다. 그럴 때 발바닥처럼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를 자극하는 단순한 행위는 복잡한 중심에서 벗어나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단순한 자극은 긴장을 풀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끊어졌던 감정과 신체의 연결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복원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결이야말로 진짜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매일 단 몇 초의 시간만으로도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무엇보다도 친밀한 순간을 방해하던 심리적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이건 제 경험상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직접 체감해 오신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점은 골반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성적 반응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의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자극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부위를 매일 지니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손으로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십니다. 이 지점은 배꼽에서 약 2손가락 아래, 즉 하복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곳을 기회라고 부르며 생명 에너지가 저장되고 축적되는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는 골반각 내혈관과 신경 분포가 밀집된 영역으로 심리적 긴장 해소와 말초 혈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이 자극점은 생각보다 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혹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손바닥 전체로 이 부위를 약 1분간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억지로 힘을 주거나 꾹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부드럽고 의도적인 자극 그리고 깊고 느린 호흡입니다. 아랫배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거나 찌릿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그건 몸 안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강요가 아닌 몸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이제 괜찮다. 준비가 되어 있다.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왜 이 부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골반 내 혈류 순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자극은 아랫배와 사타구니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생식기 쪽으로의 혈류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부위는 단순한 생리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온 감정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치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손끝이 닿는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저 자신을 품는 시간 같았습니다. 70세의 장기훈 씨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은 약물의 부작용이 두려워 오랫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매일 밤 이 간단한 동작을 일주일 정도 반복하셨고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몸이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감각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약 없이도 다시금 활력을 되찾으셨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극은 강하게 누르거나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세게 때릴수록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접촉 그리고 몸과 연결된 감각이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 호흡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은 전신을 이완시키고 신경계와 혈관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몸은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 그럴 땐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억압, 불안, 두려움이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오직 육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함께 열리지 않는다면 신체 반응도 점차 둔화되고 스트레스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저는 정수리, 즉 백회 지점을 자극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 지점은 단순히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부위가 아니라 감정과 흥분, 긴장이 교차하는 뇌의 중심점으로 내면의 혼란을 정돈하고 다시금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극점입니다. 예전에도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집중이 안 됩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분께 백회 부위를 잠들기 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병행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분은 불과 일주일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고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사라졌습니다. 잠도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처럼 백회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이곳은 신경계의 균형을 되찾고 긴장된 뇌 상태를 감정과 욕망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전환시키는 중심축입니다. 특히 고령의 남성분들이 자주 겪는 불안, 산만함,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예상보다 깊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정수리 중앙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동작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넘어서 감각과 내면을 다시 이어주는 연결의 시간입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잇고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리 중앙을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 한번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때는 머릿속 생각을 잠시 멈추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속 파도가 잔잔해지며 감정과 욕망이 자연스럽게 정돈되는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발바닥의 KL 지점, 즉 용천혈로 돌아가 봅니다.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말랑한 패드 부분을 약 30초간 가볍게 두드리며 3번의 깊은 복식 호흡을 진행해 보세요. 이 짧은 루틴은 몸 전체를 안정시키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하복부의 기에 정수리의 백회 발바닥의 용천열. 이 세 지점을 하루 단 한 번, 단 90초만 활용해 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고 정성스러운 루틴은 내면의 혼란을 정돈하고 신체적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이어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기 전이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이 짧은 시간은 활력, 평온, 자신감을 되찾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감각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90초의 의식은 일상의 피로를 정리하고 점차적으로 관계의 흐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의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신체와 감정 사이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조급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 비로소 깊이 있는 변화로 응답합니다. 이 7일간의 실천은 단지 건강 루틴을 넘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잊고 있던 내면의 평온함을 되찾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오직 자신을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그 힘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90초.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이 서서히 열릴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강요보다 초대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둘째, 꾸준함이 본질입니다. 하루 이틀만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주일, 한 달 그 이상 반복할수록 몸과 마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셋째,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몸은 그 과정을 기억하며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이 시간을 의무감으로 여기지 마시고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세요. 바쁜 하루 속에서 단 몇 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삶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중요한 기준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본인의 감각입니다. 이 90초 루틴은 단순한 지압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정돈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끊어졌던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출발입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하고 돌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임할 때 몸과 마음은 반드시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경험을 겪으셨든, 여러분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 깊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 그 첫 발걸음을 조심스레 내딛어 보세요.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진 내일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고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누구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을 돌보는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잊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에게
작은 깨어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늘 같은 고민들을 듣곤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함, 마음과 달리 반응하지 않는 신체에 대한 낙담,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존감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저 하루 몇 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손끝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단순한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용천열 기의 100회. 이 세 지점은 단지 혈자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입구이자 통로입니다. 긴장을 풀고 감정을 정돈하고 무엇보다도 나도 괜찮다고 다시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기억하는 건 70대 어르신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하셨던 말입니다. 선생님, 이제야 진짜 제 몸이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치유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단지 그 마음을 내는 데에서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다는 걸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그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부터 하루 단 90초라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시간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